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F 작가 조우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웹진 2호가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던 게 나오게 됐네요. 사실 1호를 낼 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첫 시작이다 보니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웹진을 열었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2호를 하고 보니 이게 지속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확 드네요. 그래서 지금 감회가 몹시 새로운데요. 오늘은 1월 27일이고요. 금요일이고 지금은 오후 10시 9분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불과 10여 분 전에 골뱅이 느낌표라는 소설을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소설이 끝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가 아니죠. 시작조차 되지 않았죠. 제일 짧고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뭐가 잘 되지 않아서 질질 끌다가 그래서 방금 전까지도 2호를 뭐 내일 올리네, 천천히 하네, 소설 한 번 더 보내 하다가 지금 한번 써놓고 종이로 뽑아서 그러니까 원래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한번 보니까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올릴 정도, 최소한의 정도는 되겠다. 잘못 썼다거나 수정할 게 있다면 또 추후에 수정을 해도 되니까 일단 올리고 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후다닥닥 썼고요. 그리고 웹진을 지금 올려둔 상태고, 웹진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리뷰 녹음을 한 다음에야, 리뷰 영상이 완료가 된 다음에야 웹진이 나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후다닥닥 10여 분 전에 이거를 완성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짧은 글 쓰는데. 그래서 리뷰는 또 따로 올릴까 어떻게 하다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1호 리뷰에는 첫 시작이다 보니 뭐 인터뷰 얘기도 하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것도 했는데요. 뭐 1호 리뷰를 듣고 오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웹진에 새로운 호가 발행될 때마다 실린 소설에 대한 후일담을 푸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번 호에는 또 SFC가 또 실렸는데 그 시에 대한 얘기도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리뷰도 두 번째 리뷰를 또 2호 리뷰를 상하로 또 나눠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정말 뭐가 짧게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없네요. 어쨌거나 오늘 안에 리뷰를 완성하고 2호를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제 소설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소설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웹진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소설이기도 하니까 골뱅이 느낌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설은 제목부터 나온 소설이에요.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장면이 이미지로 떠오를 때가 있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인물의 특징이 떠오를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대사가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고, 문장으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전달해야겠다, 이러이러한 주제를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떠오를 때도 있는데요. 가끔 예외적으로 제목부터 나오는 소설이 있어요. 제목을 좀 특이하고 재밌는 걸 정하고 그거에 걸맞는 소설을 쓰는 건데, 사실 그건 그렇게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목을 정해두고 원래 쓰려고 했던 어떤
아이디랑 접목시키는 건 또 괜찮은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안 어울려서 결국에는 쓰고 없고 쓰고 없고를 하다가 지금의 소설로 완성이 된 건데요. 사실 뭐 이후에 제가 얘기하게 될 뭐 라라의 나라나 권미소나 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고 있던 시간이 그래도 꽤 된 소설이다 보니 최소 그래도 한두 달, 한 달? 네, 그 정도는 된 거다 보니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저도 아직 어색해하는 넌 누구니? 라고 생각되는 소설이라서 일단 골뱅이 느낌표라는 이 제목은 앳이라고 읽고요.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프로그램. 말하자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를 몸에 연결하면 지금은 어떤 좀 감정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하는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기계 장치로 좀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 뭐 손발에 뭘 장치 단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거니까 뇌에 더 가깝긴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연결을 한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기계 다루듯이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내서 기계 다루듯이 조정을 조금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취약한 감정이라든지 좀 힘든 감정에.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기관에 뭐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감정에만 조금씩 도움을 받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세계인데 간혹가다 그거를 이제 민간에서 어떻게 장치를 구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할까요?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몸이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응급실에 찾아가는 것처럼 관리자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아름 관리자들의 집주소라든가 신상이 이제 퍼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못 건드렸다 관리자를 찾아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자가 나도 관리자 일을 한지 관리자를 일한 지 한 1년째쯤 됐을 때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 하면서 이런 어떤 짧은 해프닝을 쓴 건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자신이 없는 게, 제가 초보 습작 기간은 길었지만 거의 길을 많이 헤맸고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꼭 넣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적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든 뭐 아니면 뭐 네발 모양으로든 자기가 완성도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모양을 갖춰야지 독자들이 읽었을 때 어떤 이 소설에 대한 의구심 없이 잘 이해하고, 그래야 내가 그 안에 전달하고자 했던 게 잘 전달이 되는데, 그 이전에 그 기술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뭐 구성이 제가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감정이나 주제까지는 전달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독자들은 읽으면서 물음표가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소설도 사실 아마 뭔가를 느끼기 이전에 물음표가 많은 소설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뭐 웹진에 올리는 게 잘 썼다고 그렇게 올리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어쨌든 제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올리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의문이 든다거나 고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되시면 뭐 댓글을 주셔도 좋고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간에 잠시 소설 얘기하다가 참회를 했는데요. 참회 고백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지금까지 습작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감정에 대한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다룬다든지 감정을 해부한다든지 그런 게 제가 천착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6회 한국과학상에서도 그런 소설을 냈고요. 그건 본심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소설 수업을 처음 들을 때 제가 쓰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저는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어쨌거나 시작은 골뱅이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시작했고, 이거에 앳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거는 프로그램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했지만,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감정을 조금 조절해주는 프로그램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었다고 하면 이런 설정으로 이 관리자를 찾아온 사람이 그 앳 프로그램으로 자기의 뭔가 1번, 8번 수치를 잘못 건드려서 그 상태로 누군가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보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낯설게 생긴 사람이었던 것. 사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천착하는 설정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봐서 형성된 어떤 상대, 그러니까 환상인 거죠. 환상을 가지고 사랑에 빠진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 제가 좀 강렬하게 했었는지, 그런 이야기에도 조금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 설정이랑 그런 제 경험이 조금 짬뽕이 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는 한 몇 줄밖에 안 됐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죠. 주인공이 누군가를 이렇게 관리자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저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근데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1번이랑 8번 수치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건든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한 세네 줄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아이디어를 적어놨는데, 그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고 부풀려서 지금의 소설이 된 건데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정이랑 이 관리자를 찾아온 주인공들이랑 그렇게 사맛띠 아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일단 2호를 내야 되니까 급하게 쓴 불안불안한 망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소설은 조금 더 망작이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써나갈 좋은 소설의 초안, 아이디어, 초석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음 작품이 라라의 나라인가요? 제가 지금 그 순서 제대로 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불 속에 엎드려서 하고 있어서 아마 라라의 나라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부터 이제 아이유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 소설의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아이유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차용이 되고 있어요. 제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은 아이유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라의 나라 같은 소설은 시작은 첫 장면 앞에서 첫 문장, 그 소설의 첫 문장,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분위기,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어떤 장면. 아무튼 그렇게 먼저 그 분위기나 대사가 먼저 온 소설이었고, 이 소설만 보면 그래서 라라가 뭐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고 왜 굳이 그곳에 가고 이런 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주인공을 아이유라는 인물로 상정을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썼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모르고 읽으시면 라라에 대한 얘기가 정작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완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에 코멘트를 달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셔라. 그가 걸어온 길을. 그러면 조금 제가 소설을 다 얘기하지 않은 빠진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소설 안에서 계속 어떤 힘든 길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면서 많은 것을 되게 짊어지고 지쳐있지만 굉장히 지쳐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아가미 같은 기관으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버티고 이겨내고 그럼에도 여전히 친절한 뭔가 그런 여성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느끼나 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매력을 느낀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고 하니 제가 좀 오랫동안 좋아했던, 눈여겨봤던 그분에게서 얻은 이미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유행하다, 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게 뭐 앨범을 사본 적도 없고 콘서트를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요. 집순이라서. 근데 이제 같은 나이 또래로 어릴 때부터 쭉 좋아하기도 하고 지켜봐오면서 좀 인간적으로 매력이라던가 동경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소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을, 여성 인물을 계속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라라의 나라입니다. 이 소설에서의 라라도 누가 봐도 제가 잘 묘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사람한테는 무서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얘기할수록 점점 소설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그래서 만약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조금 이 소설 안에서 라라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쓴 소설이다. 그런 현명한 지쳐있지만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걸 소설에 담은 게 라라의 나라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권미소는 알고 있다라는 소설의 경우는 이 소설은 언제쯤부터 나왔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제 초단편 소설을 웹진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시작은 제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학원에 어떤 학생 이름을 들었는데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되게 기억에 남고.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거랑 이제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이름으로 떠올린 게 권미소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권미소는 알고 있다라는 제목이랑 내용이 거의 동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주제도 제가 굉장히 좀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발표하지 않았고 거의 습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셨을 뿐이지 제 습작을 쭉 돌아보면 이렇게 내 눈에만 보이는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같이 봐줌으로써 같은 세계에 들어와 있다든지 그렇기 이전에 나만 볼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에 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자주 쓰려고 시도했었다. 그거의 그 대표적인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권미소는 알고 있다인데 주인공에게는 자기에게만 보이는 그런 그 침이 있죠.
이게 양꼬치에 꽂힐 때도 있고 닭꼬치에 꽂힐 때도 있고 바늘 같을 때도 있는데 주로 침이라고 일컫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얼굴에서 그 침이 수백 개가 팍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강의실 한쪽에 늘 침엽수림처럼 뭔가 우거져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주인공에게만 보이던 게 이제 권미소가 왠지 그거를 보는 것 같은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게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신주라는 이름의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고 왜냐면 내 눈에밖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20여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권미소에게 너도 그거 보이지? 라고 했는데 권미소는 무슨 소리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상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또 이야기는 길어지는데 연작을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상편, 하편으로 나누는 게 딱 깔끔하고 좋겠다라고 해서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아직도 좀 고민이 많은 게 상편을 이제 웹진 2호에 넣었지만 하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혀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저는 제 MBTI가 INFJ인데 방금 전에 발행된 브이로그에서도 제목에서도 썼듯이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합니다. 인프제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고요. 모험이 싫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내용이 정해진 상황에서 얄금얄금 고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권미소 같이 이렇게 후반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상편을 내버렸다?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렇게 웹진을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소수의 블로그에서 저를 계속 봐주신 그리고 현실의 제 동기나 친구인 몇몇 분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하편으로 나누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렇게 됐고 또 소설 안에서도 인프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기한테만 보이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조금 미묘하게 이해의 차이가 있네? 그 미묘한 소외감 그런 게 굉장히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한테는 타인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기분을 많이 느끼는 환경 속에서 저는 살아온 거죠. 그러한 제 성격을 만들어 놓은 환경, 세상 속에서. 근데 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말했는데 이걸 다 알아듣네? 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을 만난 것 같은 소설에서도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다들 화성인들 틈에서 지구인을 한 명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만 나이로 하면 30인데 30년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의 경험들,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인프제라는 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냥 너무 깜짝 놀라고 의문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인프제의 설명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느끼는 약간의 소외감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여서 느꼈던 그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타인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잘 통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해받는 것 같은 같은 종족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짜릿한 경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이 소설을 촉진시킨 게 아닌가. 이 소설뿐만 아니라 지금 딱 기억은 안 나도 그래도 소설에 계속 뭐 대단하게 특별한 주제도 아니고 제가 인프제였기에 했던 어떤 뭐 특출한 경험 이런 것도 아니지만 자주
자주 이야기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런 소설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법한 건 사실 저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을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제가 이 주인공은 조금 사회성이 많이 좀 결여되어 있다든지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미소랑 카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말이 묘하게 엇나가는,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랑 미묘하게 다른 걸 대답하는 약간 그런 인물로 신주를 묘사를 했는데 제가 또 그런 인물에 대한 애정도 조금 있어서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근데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가 잘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가 굉장히 깊고 다채로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조금 떨어져서 쉽게 이해받지 못하는 인물인,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인물인데 실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뭐 가면일지언정 이따금 꾸며낸 모습일지언정 굉장히 사회성이 좀 온 오프가 되긴 하지만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긴 하지만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편이어서 그게 뭐 만들어진 모습이든지 진짜 일부든 간에 저와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제가 살면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애착을 느낄 법한 경험을 꽤 했는지 이런 인물이 탄생을 했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권미소에도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겉으로는 뭐 교우관계 문제 없고 사람 사귀는데 문제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스포가 되려나? 제가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좀 뭔가 있긴 했나 봐요. 있었네요. 하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상이. 그래서 앞으로 하편을 지금 제 생각대로 쓰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면 앞으로 전개될 하편에서의 권미소의 모습과 제가 조금 더 닮아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권미소도 그렇고 신주라는 주인공도 그렇고 주인공 성씨가 없는데 장으로 하면 좋겠네요. 장신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권미소도 그렇고 장신주도 그렇고 제 안에서 떨어져 나온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따로 떨어져 있던 두 부분이 화해하고 교류하는 그런 과정이 이 소설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걸 쓰면서 남자친구랑 얘기를 한 게 또 글리치랄지 아니면 보건교사 아는 형이랄지 왜 사람들은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런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네. 왜 그럴까? 근데 잠깐 그냥 직관적으로 든 생각은 그게 내 눈에만 보인다는 거 어쨌든 내 세계에만 존재하는 일이 있다는 건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작품이 등장한다는 건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인 동시에 그것 자체가 교류의 과정이 아닐까. 크게 보면 나에게는 이런 게 보여, 나한테만 보이는 뭔가가 있어, 이런 세계가 있어 라는 것 자체가 교류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는 내 세계와 타인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음이라고 해야 될지 그 부산물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나 소재의 글이 많이 등장하고 저도 이런 걸 쓰게 된다는 건 그만큼 타인과 외부 세계라는 곳과 나라는 내부 세계라는 곳이 반응하고 있다. 서로 반응해서 교류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사람과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 몸이 합체가 된다던가 뭐 마음이 동화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해지는 소재로 나오는 반응을 얻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교류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제가 약간 뭔가 홀린 듯이 쭉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저도 지금 제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하지만, 분명 저는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읽어내고 소설을 썼을 겁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러한 소재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건 현대인이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타인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정의해보고 그려보는 과정인 것 같고, 앞으로는 합일되는 타인과의 몸이 하나가 된다든지 동기화가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쓰면서 개인적으로 라라의 나라는 제가 좋아하는 그 인물을 상정하고 쓴 거기 때문에 애착이 있었지만, 건미서는 또 건미서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애착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소재를 반복해서 써왔는데 그래도 딱 이렇게 제목과 내용으로 기억이 나는 건 없었고, 아마 써보려는 시도에 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좀 성공했든 실패했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독자님들한테 잘 전달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저는 첫 시도를 한 거니까 좀 의미가 있고 애착도 많이 가고 그런 작품이네요. 이제 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은서가 이제 2번째로 올라왔는데, 이제 첫 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구여친을 통해서 은서를 받았고 키우게 됐고, 아직 키운다고 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점점 목이 아프네, 목이 잠기네요. 지금 11시가 다 돼가서 물도 없고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든 티를 내서. 2번째에서는 이제 은서가 조금씩 아크릴 상자 안에서 커지고 소리도 내기 시작하고, 방 안으로, 그래서 너무 징그럽다 보니까 이게 아직 못 잊은 구여친의 몸에서 나온 생명체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방에다 가둬버리는데, 아크릴에 든 채로. 그런 상태로 은서가 이제 부화라고 하면 아래서 나온 건데 성장하기 시작하죠. 원래는 더 해줬어야 될 마땅히 은서가 커가면서 상자도 당연히 없애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이거를 설명을 들었지만 주인공은 제대로 그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서가 결국 창고 안에서 아크릴반을 깨고 그 안에서 나와서 문을 잠궈버리게 되죠. 사실 이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연재가 다 5회차로 계획하고 있는 연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는 주거리를 어느 정도 설명해드리고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재밌게 즐겨주십사 하는 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호는 스크립트라도 있었는데 2호는 제가 좀 급하게 내게 된 느낌이 없잖아 있다 보니 금요일에 올리지 않으면 누가 읽어주실까 싶어서, 누가 좀 관심을 가지실까 싶어서 이렇게 좀 또 역시나 우당탕탕으로 하게 된 게 좀 있는데, 어쨌거나 2호에 올릴 소설을 쓰고 그 과정을 브이로그에 담고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쓰는 것도 좋은데 게다가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원래 영상 찍는 것도 좋아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소설에 대해서 떠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한다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영상 찍으면서 현타도 많이 오고, 난 아직 책도 안 냈는데 나 스스로를 SF 작가라고 불러도 되는 게 맞나,
브이로그를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현타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런 고민의 과정, 현타의 과정이 짧고 행동과 실천의 과정이 제 일상의 지금 한 달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아마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인가 봅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직은 1호를 1호를 준비하면서는 거의 2호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고 표지도 나오고 이런 상태였는데 아직은 3호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고 물론 조만간 또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된 건 없고 지금은 조금 2호의 여운에 빠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또 고쳐보기도 하겠고 제가 1호도 낸 다음에 조금 고쳤거든요. 2호도 그렇게 해서 고쳐보고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잘 써도 발표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에 너무너무 많이 쌓인 것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켜켜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내보내고 성장하고 채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좀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있는데 제가 원래 11시면 자기 때문에 어쨌거나 2호의 여운에 좀 젖어 있고 피드백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거나 오프라인에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저는 칭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조언을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또 혹시 압니까?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는 게 나중에 또 이 소설이 단편, 긴 중장편이 되고 단편이 되고 장편이 될지 저는 초석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올리고 쌓인 것들을 내보낼 테니까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전 슬슬 졸리고요. 얼른 이 파일을 완성해서 올려야지만 웹진 2호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SFC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리뷰 영상 2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한두 분의 얼굴 정도는 떠오를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아무도 저를 모르고 인기가 없을 때 제 팬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지. 아무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F 작가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